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일주론 비결 중에서 육식간지 일주에서 오늘은 임신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 임신일주는 신미일주도 일지편인이었지만 임신일주도 일지편인 효신이다 그래요. 그러나 신미일주와는 완연이라는 특성이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신미일주는 주는 것도 없는 그러한 인수였지만 임신일주는 신중에 또 다른 임수가 있어서 장생지이고 그래서 순진하고 귀염받는 예쁜 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일지편인 효신, 일지장생, 그리고 여명사주에서 임수는 남편이 정관이 남편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신중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 편관이 남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토는 또한 정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연살 일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임신일주는 신중에 경금과 또 다른 임수가 있고 무토가 암장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무토는 있기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금기에 흡수당해 버리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신금에 결과적으로 모두 수기로 모인다. 그러면 이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임신일주는 병인일주와 같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병인일주에서는 간목과 병화와 무토가 있어서 흘러 무토에 가서 모이지만 그래서 이 병화에 인생 무대가 생기는 것이 되지만 임신일주는 흘러서 전부 다 임수로 모여버린다. 그리고 흘러갈 길이 인생 무대가 없다. 그리고 임수의 문창성인 인목, 이 인목을 신금이 깨부시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이 임수는 묘목과 사화가 천을귀인이며 아직 임신 계유까지가 일순번이기 때문에 술토와 해수가 공망이다 그래요. 술토와 해수가 공망이기 때문에 임수의 록근 공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금에서 받아 먹기는 먹지만 실질적으로 이 록군이다 하는 그것을 임관처다. 부임지로 떠나서 이제 당신은 전라남도 군수요. 또는 무슨 충북지사요. 또는 당신은 어디 뭐 동사무소에서 무슨 직으로 일을 할 사람이요 하는 그 임관처, 임관장 이 부분이 공망이기 때문에 외화내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인 일주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임신 일주와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각기 구조 배합의 문제들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요. 자, 임수의 유치는 바로 신금이기 때문에
고창, 영광, 장성, 광주, 한평 이쪽이 임수 방이다. 그래서 임신의 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수는 해수와 같기 때문에 해수에 관련된 일주, 신금에 관련된 일주가 이쪽 고창, 장성, 담양, 광주, 한평 이쪽에서 많이 태어난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임신 일주도 그렇고 이쪽에서 많이 태어나는 일이 있으면 이 공망은 쭉 올라가서 술해가 공망이다. 아직 일순이기 때문에 술의 공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방향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 예를 들어서 광주였었다. 그러면은 이 광주에서 10시, 11시 방향은 공망이다. 그래서 이 공망지에서는 특히 대성이면 남자라면 여자, 여자라면 남자 또는 직장, 여기에서 관계된 자기가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산청에 가 있거나 대구에 가 있거나 또는 임실, 남원에 가 있거나 또는 순천에 가 있거나 해도 이 순천에서 시계를 이 순천 지도를 끄집어내라. 순천 지도를 딱 끄집어내서 여기에서 열십자로 딱 그어서 여기에다가 시계를 딱 놔라. 12시가 딱 되도록 여기에. 그래서 12시와 6시가 되도록 딱 놓고 보면은 11시 방향과 10시 방향이 자기가 공망지이기 때문에 그 공망지에 관련된 사람이나 공망지에 관련된 어떠한 직장, 어떠한 인연, 내지는 이 부분은 공치고 망하는 문제가 있는 부족한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서 나가라. 그러면은 자기가 임신 일주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즉, 임수가 신약하다면 말은 신금이 있지만 이것을 내 것이 되도록 만들지 못하다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기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수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해수 방향으로는 가서는 안 되고 공망이니까 자수 방향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임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급신이지가 되면은 안 된다 그래요. 급신이지가 되면은 여기에서는 크나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 무대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자기 일지 임신 일주에서 자수 방향을 택하고 여기에서 갑자를 만나라. 갑자 방으로. 그래야 자기 인생 무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래요. 자, 필자가 얘기하는 모든 부분이 또한 이렇게 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서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설명들을 해 나가시자고요. 임신일주는 일지 신금이 장생지이다. 그러므로 순진무구한 일주에 해당하여 길하다. 그러나 일지 편인으로 효신살에 해당한다. 그런데 임수의 문창성인 임목을 도식하는 성분으로 작용한다면 단명하거나 하천한 삶이 되는데 불의의 재앙을 만나고 학교 전학이나 주거 변동, 이사를 자주 하며 부모, 형제, 자식들과의 인연이 박하다. 자, 여기에서 그 병인 일주와의 관계, 임신 일주와 병인 일주와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피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것이다. 임신과 병인이 똑같은 일지 편인인데 이거에서 크나큰 통변의 차이점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틀리다. 전체가 틀리다 그래요. 내용이.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 중에는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기상이 없다. 임목에는 무토가 있어서 병화가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 무대가 있는 격이지만 이 임신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서 문제가 되고 신금이 금극목으로 목기를 절단내기 때문에 임신 일주는 갑자를 만나면 나의 인생 무대 갑목과 신금을 비극으로 끌어당기는 자수를 만나서 진토를 불러와서 임수에 직업이 되고 또는 사회생활하는 그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월지나 시지에서 임목을 만나지 않아야 일지장생의 기람이 나타난다. 임목을 만나야 자기 활동 무대가 되는데 임목이 나타나면 인신충으로 깨부시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연지에서만 만날 수 있다 그래요. 이 임목은. 그래서 임신일주는 대체로 적극성과 깊이 파고드는 몰입형으로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는 장점이 있으며 지혜롭고 다재다능한 재능을 지녔다. 참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꼭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요. 이 임신일주는 비록 신약하다 할지라도 신약에서 이 신금이 용신이 된다 할지라도 시신이 된다 할지라도 내 사주 원국의 이 신금이 인목을 인목 대운을 설령 만나서 인신충으로 깨버리면 이 인목은 이임수의 식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식신은 신강, 신약 이 모든 부분을 다 떠나서 사주의 신살이든 뭐든 그것을 다 떠나서 어떠한 천간이든지 자기의 이 계수의 식신은 묘목이고 임수의 식신은 임목이고 이 간목의 식신은 사화이고 을목의 식신은 오화이다. 그런데 이 식신은 어떠한 경우라도 충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것을 밥그릇이다 그래요. 이 식신을 밥그릇이다. 밥 먹는 그릇이다. 이 밥그릇을 깨버리면 내가 밥을 먹어야 할 그릇이 없다. 밥그릇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단명. 그리고 실제 대운에서도 신금이 용신을 잡았다고 해도 인목이 있고 신강한 사주에 이 인목이 있었을 때 어떠한 사주이든지 이 식신이 깨어지면 단명수로 넘어간다. 비명행사수로 넘어간다. 어느 한순간에 죽어버린다. 용신, 시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 사주격이 공부가 깊어지면 용신, 무용론이 나오게 된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묘 화실의 구조 배합이다. 그래서 월지나 시기에서 인목을 만나지 않아야 식신을 만나지 않아야 그래서 또한 그러면은 묘목은 묘사 천을귀인이니까 차라리 묘목을 만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일지장생의 기람이 인신충이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인신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임신일주는 적극성과 깊이 파고드는 몰입형으로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는 장점이 있으며 지혜롭고 다재다능한 재능을 지녔다. 또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성을 지녔으며 은근함에 끈기가 있으며 유창한 언변으로 상대방을 말로서 설득하는 일을 잘하므로 외교적 수완이 뛰어나다. 그래서 임신일주는 외교관 쪽으로 많이 나가며 목사나 유통업에서
백화점 오파는 직원이나 또는 유통배, 말로서 언변으로서 살아가는 학교 선생으로 교직자로 또는 강사로 또는 변호사로 또는 외교관으로 이쪽으로 직업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유명 목사들의 임신 일주가 많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여자들 내지는 이러한 유통, 관계된 사람이 임신 일주가 많다. 그리고 말로 먹고 사는 학교 교사들의 사주에 임신 일주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임신 일주에서 일지 임목을 깨버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질병의 형상이 간장병, 두통, 조울증, 간질, 류머티스가 되고 또한 신금이 깨어져 버렸다면 대장암, 폐암, 결핵, 기관지 변비, 설사, 치질, 맹장, 감기, 천식, 축농증, 류마티스. 왜냐하면 호랑이와 원숭이와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패자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근기가 패자가 됐다면 대장암, 폐병 이쪽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목기가 패자가 되었다면 간장, 이 간장 질병이다. 이쪽에서 신경성 질병, 간장, 류마티스, 신경통, 머리 두통, 조울증, 간질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일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인신충은 하지 말아라. 여름생으로 금수가 시신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삶을 살게 된다. 포용력과 이해력이 좋으며 직관력이 뛰어나서 재치 있고 순간적인 발상과 임기응변에 탁월하여 귀에 포착을 잘하며 예술과 체육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다. 명랑한 기분, 바로 분위기를 잘 맞추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도 매우 적극적이며 융통성이 많고 희생정신과 배려심이 강하고 다재다능하여 어느 곳에서도 잘 화합하고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격으로 두 가지 직업을 잘 소화하는 능력이 있으며 신비한 것을 좋아하고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여 남이 하지 않거나 어려워하는 일도 잘한다. 그러나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 금수가 귀신이 된다면 처음에는 근면성실하지만 나중에는 태만해진다. 성질도 음탕하고 난잡하며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많고 만약 인수 혼잡이라면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직업 변동이 심하다. 그러나 이때 지지로만 있는 것은 흉신이 암장되어 피해가 덜하고 천간이 혼잡으로 투출되었다면 더욱더 흉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인신충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임신 일주가 또는 그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부인이었던 박근혜 씨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아마 필자의 기억으로는 이민 일주였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민 일주는 상당히 귀경 일주인데 이 귀경 일주, 이민 일주로 태어나서 그 대통령의 그 부인까지도 됐지만 아마 필자의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신금대운인가 신약사주의 신금대운인가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요. 그때 신금대운이 들어와서 인신충으로 식상 밥그릇을 딱 깨트려 버리니까 그 총 맞고 비명행사로 사망했죠. 박정희 대통령도 비명행사로 사망했고 유경수 여사도 비명행사로 사망했고 박근혜 씨는 감옥에 있고 집안이 어떻게 되는 집안이냐. 그것을 살펴라. 임인 일주에서 이 인목은 자식이다 그래요. 여명사주이기 때문에.
자, 박정희 대통령 그분 자식들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안의 관제, 구설, 법정 내지는 그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많이 나타나죠. 나타나고 이 자식이 결국에는 자식의 대까지도 유경수 여사에서 나타난 거 끝판에 결국에는 감옥으로 가 있다. 이것이 이마만큼 이것이 전체 자손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민 일주의 대부분에서 신금인가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때. 그래서 이쪽에 식상 밥그릇이 깨어지면 단명, 비명 행사, 그리고 여자 사주에서는 자식들에서까지도 문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인수가 지지 혼잡일지라도 경금이나 신금이 한 글자만 투출했다면 이것은 혼잡이라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금기에서 투출된 천간 한 글자가 모든 금기를 대표하므로 혼잡이라 하지 않는다. 일지 신금은 편인이지만 친어머니이다. 왜냐하면 장생으로 임수를 낳은 자가 신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금정인이 있어도 친모가 아니다. 그러나 계유로 왔다면 이보경제가 된다. 또는 명식에 병신 합수가 있다면 이보경제나 의경제가 반드시 있게 되고, 또는 명식의 사화가 있어서 사신합과 사유합을 한다면 이 또한 이보경제가 있게 된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압축되어 있지만 내 아버지의 첩들 그리고 이보 경제의 성향이 이곳 한 글에 전부 다 압축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래요, 이 부분이. 자, 다시 부연 설명해서 임신 일주로 태어나면 아까와 같은 식상의 비명, 행사, 단명 이 부분이 없도록 하는 글자는 이 자수다. 그래서 신자합으로 끌어오거나 또는 이 자수가 연지에 있다 할지라도 금생, 수, 수생, 목을 해서 보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식신을 파극하지 않는다. 상관은 파극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식신만은 파극되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귀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임신 일주에 유금이 또한 이렇게 해서 있어도 유금은 정인이요, 신금은 편인이다. 유금이 있다고 그래서 유금이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육친론 이 법칙은 상당히 고급술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아주 관심 있게 봐라. 그러나 이 부분이 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정화로 예를 들어서 왔다. 그래서 정유로 왔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자리가 정유인데 나는 임신으로 왔다. 나를 낳은 어머니는 틀리다. 내 아버지는 지금 현재 정화한다. 그러면은 내 아버지의 작첩이 있었다. 그리고 이 신중에 이임수가 또 있기 때문에 내 어머니에서 나와 또 다른 형제를 낳았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계유로 왔다. 이 유금이. 그러면 이복 형제가 있다. 그리고 내 사주에 사화가 있었을 때, 아버지가 사중병화로 있었을 때에 사유합과 사신합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작처, 이복 형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육친론은 명리 최고의 비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요. 명식에 병신합수가 있다면 이보경제나 의형제가 반드시 있게 되고, 또는 명식에 사화가 있어서 사신합과 사유합을 한다면 이 또한 이보경제가 있다. 일지 신금이 나를 낳은 친어머니일지라도 편인의 젖을 먹고 자라는 임수가 되는데 편인의 성분은 치우친 지혜,
학문, 교양, 수양의 시발점이므로 형이상의 신비주의를 지향한다. 이상세계를 동경하며 존재의 실상과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의심, 고독, 호기심, 비교, 평가 등의 성분이 된다. 남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공부를 좋아하는 폼생, 폼사, 폼에 산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념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상세계의 종교성이 발달해서 주위에서 만류하면 할수록 나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언제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나의 전생은 무엇인가, 내가 가는 길은 어디인가, 이 다음 후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 속에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 일을 걱정하며 기대하며 그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려는 성분이 일지 편인 성분이다. 더군다나 임신일주는 더하다. 왜냐하면 임수가 만물의 모체신이기 때문에, 수기의 원신이기 때문에, 수생목으로 만물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실상을 찾는 성분이 임신일주이다. 그래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종교학이나 심리, 철학과 같은 정신세계 쪽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또는 교육직을 많이 한다. 풍부한 상상력으로 정신세계를 탐구하여 문제의 해답을 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며 종교 철학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역학을 연구하거나 기공을 수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도 많고, 이것은 추상적인 진리에 대한 접근보다는 합리적인 현실 접근을 통해서 구도의 긴 방향을 끝내려는 의도일 것이다. 역학 또한 치우친 학문인 편인성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명리 또한 전부 다 치우친 학문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실상에 관련된 이 부분은 전부 다 치우친 학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일지신금이 귀신이라면 쓸데없는 의심과 걱정이 많으며 매사에 자기 것만 챙기려는 이기주의로 타인의 눈총을 받고 사치와 허례의식이 강하며 고독하고 외로운 성격으로 불평불만이나 의심이 많다. 인간관계가 불안하며 계략을 잘 꾸미지만 초지일관하지 못하며 시작은 적극적이지만 마무리가 미약한 용두사미로 마마보이가 되기 쉬운데 못 치네 지나친 간섭으로 만사를 체념하기도 한다. 또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며 나서기를 좋아하고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며 즉흥적인 일을 잘 벌리고 중도의 포기를 잘하는 인내력이 문제가 있게 되는데 타인에게 의지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자신의 주체정신이 미약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과신하여 자기께 스스로 빠져 화를 당한다. 대체로 임신일주는 신경이 예민하고 솔직하지 못하며 숨기는 것과 비밀이 많은 특징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임수가 강호, 바다,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신금 바위에서 졸졸졸졸 물이 계속 한도 끝도 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랬죠. 한자의 물속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도 한자 길이의 사람 마음은 알지 못한다. 바로 이것처럼 임수의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 수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개수와 임수의 마음은 수기가 강하다면 비밀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다.
그 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음흉한 사람을 보고 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임수, 개수가 수기가 왕성하다면 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는지 도대체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임신일주는 꼭 이 부분을 이렇게 아시라. 배신을 잘하는 특징이 있으며 배신을 잘하는 일주에 해당된다 그래요. 임신일주가. 그래서 괴상한 망상과 행동으로 망신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부부관계에 불화가 많으며 변태성 욕구가 발생한다. 이것이 임신일주가 배신자라는 일주는 여러 번 필자도 목격을 했다 그래요. 심지어 어떠한 여명은 그 틀림없이 이번에 이렇게 교통사고 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마 나게 될 것이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금 보상금을 받으니까 아마 안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내지는 운전자 보험을 다시 또한 그 여러 가지 들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 여자분이 다 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정말로 교통사고가 나서 선생님 교통사고 나서 모든 보상 다 받고 차도 새로 바꾸고 모든 것이 잘 이렇게 됐어요. 들이받쳤어요. 그래서 들이받칠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더냐. 그랬더니 선생님 고마워서 한번 선생님 보니까 뭐 이러한 얘기는 조금 뭐한 얘기지만 필자는 아직까지 김치 냉장고가 없다고 그래요.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필요하세요? 꼭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참 입이 안 떨어지는 얘기지만 아직까지 김치 냉장고가 없네요. 그랬더니 그럼 김치 냉장고 하나 사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이 지났다 그래요. 이처럼 배신을 잘하는 일주에 해당이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미안해서 전화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사람 인간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신을 잘하고 부부관계에 불화가 많으며 변태성 욕구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일지효신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부정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수가 순진으로 변한 것과 같아서 비밀이 있게 되는데 그 속마음 알기 어렵다. 타인의 베품을 받아들이면서도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상대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또는 반대로 내가 베풀었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답례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즉 일말의 대가를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자기 자신에 맞지 않으면 냉정히 배신해 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속으로만 생각할 따름이어서 이해하기 힘들고 난해한 성격이 되는데 자기 자신이 사준다고 고맙다고 그 말만 했으면 되지 굳이 사주겠다고 선생님 집에 없는 것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볼 이유는 뭐냐고 또 창피하게 그것을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몇 년이 지나도 감쪽같이 그러더라. 이것이 문제가 있는 성격이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 어떠한 여자 또 하나는 자기 동생이 간암으로 죽었는데 아주 갖다 위험했어요. 간에 경화증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전에 생명보험, 건강보험을 많이 들어라. 그래서 그 동생이 그 간경화, 간암이 돼서 결국에는 죽고 보상금을 3억 이상인가를 받았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참 사람이 묘하더라. 이 관계를 갖다 그렇게 안 가져야 될 텐데 그 필자가 그것을 뭐 10원짜리 하나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딱 끊어버리더라 그래요. 왜 그렇게 배신들을 하는지 난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특히 이 임수나 계수 일주가 문제들이 아주 야멸찬 이러한 그 속을 짐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붕 뜨게 해놓고 뒤통수 치는 이러한 부분이 많다 그래요.
차라리 병인 일주 같은 경우는 밝고 화창하게 확 꺼내놓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한 그렇지 않다. 임신 일주. 그래서 임신 일주는 기가 얇은 편으로 자기가 배신을 한 만큼 또한 배신을 잘 당하고 남의 꼬임에 잘 빠지는 단점이 있으며 타인을 믿지 못하는 성분으로 작용한다. 심금암장 간에 임수가 또 있으므로 경쟁의식과 함께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성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자, 보셔요. 여기에서 이제 답들이 또 나오는데, 이 병인 일주에서는 인중에 또 다른 명화가 있어도 인중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무토를 생하는 입장으로 나가죠, 이 병화는. 그런데 임신 일주에서는 이러한 성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신중에 임수가 또 따로 있는데 목기로 흘러갈 길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임수가 두 개가 모여서 왕양대해로 오히려 뭉쳐버려서 해일, 파도 이것을 나타낸다. 겁탈 성분으로 나타나 버린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신과 이 병이 똑같다 그래요. 이렇게 글자로 봤을 때는. 그런데 틀리다. 이 부분은. 이마만큼 명리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미가 있고 아주 정말 재미가 많은 부분이 이 호기심 재미가 없었으면 필자도 이거 명리 안 했을 것이다 그래요. 너무 재미있으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남이 베푼 호의를 의심하고 무시하는 결과로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나 장점으로 작용했을 때는 매사 조심함으로 거짓된 사랑이나 타인의 꼬임에 쉽게 빠지지 않으므로 사기당할 위험이 적은 편이지만 편재의 있어야 부모 서로가 화평하고 편재의 제어함이 있어야 부모 서로 화평하고 인내심이 발현되어 마마보이의 성향이 줄어들어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주체 정신으로 나타난다. 만약 편재의 제어함이 있으면 일지신금은 도식과 효신작용으로 인생사의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부모의 덕이 작아져서 일찍 생모와 이별하거나 아니면 어머니와 아내가 서로 반목 대립하고 혹은 어머니가 부부 이별을 시키기도 한다. 또한 일찍 편의는 아버지의 첩을 상징하므로 모친과 일찍 헤어질 것을 상징하는데 년월지 충이 있다면 부친의 작첩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본인 역시 편모스라에서 성장했거나 일찍 부모를 떠나서 타양객지하기 쉬우며 부친 선망에 이보경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일지신금이 귀신인데 거기에 경금까지 투출했다면 더한 귀신작용으로 배우자의 덕은 기대하기 어렵고 부부해로 또한 쉽지 않으며 항상 근심 걱정 속에 불안한 삶이 되는데 일생의식주 걱정이 떠나지 않으며 궁핍하고 단명하거나 잔질이 많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운명에 대한 회의를 느낀 나머지 깊은 철학과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하늘의 뜻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타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뛰어난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고 개발하려는 심리가 형성되어 보편적인 타당함보다는 예술과 철학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된다. 그래서 편인성을 성견지명의 별이라 하며 평범한 직업이나 학문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독창적인 예술이나 철학 또는 종교계에 진출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임신 일주에서 스님이나 목사 등 종교 활동가도 많은데 물질적으로는 부족하고 고생은 많지만 정신적으로는 깨우치고 깨닫는 것이 많음과 동시에 항상 새로운 희망과 보람을 얻는 삶을 살아간다. 대체로 일지가 귀신이라면 고생을 밥 먹듯이 해야만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되는데
소년에는 파란만장하고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정신적 연구와 개발에 몰두하고 시종 일관한다면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인생의 꽃을 피우고 마침내 성공을 거둠으로써 인생의 꽃을 피우고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어서 대기만성에 해당한다. 더구나 인수과다라면 눈칫밥을 먹고 살아가는 팔자와 같아서 매사가 불안하여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되지 않았나를 살피며 의심증과 상대방의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혹은 좋은 뜻으로 말했어도 의심을 하게 되며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들을 득실을 따져 만나며 의식주를 제공하는 직장도 무정하므로 취직이 어려운 것과 동시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진실한 사랑과 정을 못 받고 자랐기에 본인 또한 남들에게 사랑과 정을 베풀 줄 모르는 성격으로 인색하다. 마음속에서는 참다운 사랑과 애정을 갈구하면서도 정작 애정과 사랑을 주면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식으로 생각한다. 상대방이 진실을 다해서 이렇게 해줘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에게 무슨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먼저 함으로 오는 복을 차내는 것과 같아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무정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뛰어난 재치와 인기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므로 그래서 일지 편인들은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변하여 특이한 직업군을 좋아하는 성격이 된다. 무난한 명식이라면 학자, 외교관, 의학계, 교육계가 적합하며 사업으로는 관광업, 무역업, 수산업, 운수업, 양조업 등과 인연이 있으며 종교계도 길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병인 일주 통변에서 완전히 틀리죠. 또는 어제 했던 신비일주 통변에서 또한 신비일주도 똑같은 일지 편인 효신이죠. 그런데도 이 성분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 그래요. 십천간에 따라서 지지에 따라서 이 성분이 전부 다 틀리게 된다 그래요. 하여간 일지 신금이 시신이라면 만인이 후견인 인지라 길인연을 만나는 행운이 있어서 어디를 가서나 귀여움을 받고 신임을 받으며 은총을 누린다. 그러나 모방성은 뛰어나지만 독창력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조하는 일에는 부적합하지만 있는 것을 활용하고 개조해서 새롭게 만드는 일에는 탁월하다. 임신일주는 사람을 잘 따르지만 선악 개념을 파악하는 데는 서툴기에 자칫 꼬임으로 연결되어 일의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윗사람을 섬기고 공경하는 데는 으뜸으로 거역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믿음직스럽지만 아랫사람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능력은 부족하므로 책임자로서 부족하지만 해수나 자수가 한 글자 있다면 사업가로서도 훌륭한 일처리를 잘한다. 일지신금이 귀신이라면 자칫 어머니의 과보로 난명의 경우 고부간의 갈등을 모친이 만드는 일이 많으며 또는 모친이 처성을 헐뜯거나 모함하여 부부간의 정을 단절시키는 모친이 되기도 한다. 여명의 관살혼잡에 조토과다라면 허약 증세로 자리에 눕기를 좋아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며 부부에 해로하기 어렵다. 만약 기토가 투출했다면 남편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다. 특히 조토가다 순미 형파살이 있었을 때 게으른 것은 아니면서도 자리에 눕기를 좋아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만약에 여름에 태어나 유력한 기토라면 남편 구실을 하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임수일간에는 기토는 투출하지 말아라. 그 남편이 불쌍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 서로의 마음속에 능멸하는 기운이 숨어 있어서 참다운 화합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일지 신금 원숭이는 재주가 많지만 반인반수로 아직 인간이 못 되어 간교한 지혜로
운명을 해칠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원숭이는 반인 반수로 아직 인간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배신, 배반을 잘하고 그 속에 비밀이 많고 숨기는 것이 많고 일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날카로운 지혜를 감추고 모자란 듯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면서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안다면 능히 행복 인생이 될 것이다. 신중경금은 임수에서 맑아짐으로 음성의 힘이 있고 낭랑한 편이지만 금기과다라면 탁한 목소리가 된다. 그러므로 평소에 음성에 힘을 잃었거나 변질했다면 수다금침이 되었거나 금신무성이 원인이므로 자신의 건강과 운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는 평소에 좋은 목소리였는데 탁한 목소리가 되었다면 너무 큰일에 도전했다가 신금이 신자진을 이루고 군겁쟁제를 함으로 백년단물이 일조진이 되는데 이때의 목소리가 그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잘 모른다 그래요. 필자는 목소리를 듣고서 그 사람의 어떠한 심리적인 이것을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장기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둔다는 말이 바로 이것에 해당할 것이다. 어찌되었건 임신일주는 일생 과다 욕심은 금물이다. 학문에 대한 열정도 있고 지혜가 충만해서 다재다능하고 영모도 아름다운 편에 해당하며 말을 할 때 유엄도 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난 임신일주이니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초지일관한다면 반드시 행복 인생이 될 것이다. 일지신금이 학당귀인이므로 학문을 즐기고 교육계통으로 진출을 돕는 길선이다. 하지만 편인과 비견의 왕성한 결합은 한 방향으로 치우쳐 사물의 양면을 간과하는 속성을 지니기 쉬우므로 잘난 척이 문제가 되는 일이 많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온화하게 보이지만 내심에는 물이 솟아나는 바위의 형상으로 급격한 성향을 지니게 된다. 임신일주가 여름생으로 일지신금이 시신이 된다면 오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여력이 대단하므로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활발하며 포용력이 있다. 그러므로 만인의 신망을 얻게 되고 영리하여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언변이 능숙하고 외국어 계통의 자질이 우수하여 설득력이 뛰어나므로 종교계, 교육계, 의학계 등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일지가 역마지살인 남자는 자기 처를 생가부 만들 정도로 해외나 객지 생활로 분주함을 암시하고 입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할 것을 암시한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고독한 객지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방남벽이 있으며 동서남북에 애인을 두거나 이것은 호색함과 고독함 때문이다. 여명 임신일주 또한 두뇌와 재치가 비상하며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의 덕이 박하고 어머니와는 사이도 썩 좋은 바 없으며 박학다식하고 바쁘게 뛰는 만큼 재물복을 실감하기 어렵다. 중년 이후 한 번의 수술수가 있게 되는데 폐질환이나 대장질환 또는 여성 산부인과 질환에도 문제가 있을 것을 상징하며 냉질을 겪기 쉬워서 호흡기 질환이나 만성천식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며 뼈 관련 질환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며 척추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되기도 하며 불감증인 사람도 있다. 임신일주가 일지장생으로 귀분의 상이기는 하지만 외하내빈으로 내면의 공고함이 있으나 온순하다. 그러나 소극적인 편으로 남편의 덕은 썩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관인 기토와 사이가 좋지 못하고 지인토는 자성인묘이고 수토는 공망이므로 남편 덕이 크게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신중, 무토, 편관이 숨어 있어서 정부를 숨겨둘 여지가 있으므로 망신당할 염려가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임신일주 설명은 드렸고, 자, 내일은 임신일주와 같은 음기성분인 개유일주의 성분을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